자, 계속하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에서 정리해야 될 것은 자, 183으로 들어가셔서 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금액. 자, 중간에 1번 구입가격. 자,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 시점이나 건설 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자, 또는 제공할 대가의 현재 가치, 요거를 취득원가에 플러스하고, 자, 관세나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은 더하고 매입 할인이나 리베이트는 뺀다.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원가, 왕별. 그래서 거기 1번에서 6번까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 자, 1번 유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급여, 종업원의 급여, 설치장소 준비원가, 최초의 운송비용과 취급 관련 원가, 설치비와 조립원가, 시운전비는 더하는데 시제품의 판매 가격은 빼라는 거. 그 다음에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구원가도 들어가죠. 자, 사용이 종료된 후 원상 회복을 위한 복구 비용은 미래에 지급할 금액의 현재 가치로 취득원가에 플러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 자, 185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제목 4번.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하지 않는 1번서부터 6번까지. 자, 거기까지는 취득원가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그거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먼저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185페이지 하단에 자, 22의 기출문제죠. 자, 관세나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은 취득원가에 포함. 2번 유형자산을 해체하거나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소요되는 원가 플러스죠. 자, 3번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취득원가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그 위에, 자, 위에 보시면은 땡글백이 3번에 나와 있는 거죠. 자, 4번 땡글백이 4번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설치원가, 조립원가는 포함. 유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의 급여 플러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183회 그 박스 안에 있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 그 다음에 185에 1, 2, 3, 4, 5, 6 요거는 포함하지 않는 거. 그거를 구분해서 이해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88페이지, 186. 자, 이제는 유형자산의 종류별 취득원가. 자, 먼저 이제 토지를 구입한대요. 자, 토지의 구입원가는 토지의 구입가격에다가 중개인 수수료,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자, 다 포함해야죠. 자, 1번 토지는 중개 수수료나 취득록세 등 법률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자, 그 다음에 납부할 세금의 경우 취득 관련 세금은 토지원가에 가산하지만 재산세와 같이 보유와 관련된 그 세금은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구획 정리 비용이나 하수 종말 처리장 분담금이나 개발 부담금 이런 것은 그 토지를 샀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수 비용이죠. 따라서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토지 관련 공사비의 경우 배수 공사비나 조경 공사비, 요거는 내용연수가 영구적이라면 토지원가에 포함하고, 자, 내용연수가 유한하대요. 그럴 때는 포함하지 말고, 자, 그런 경우에는 구축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나 상하수도 공사비의 경우 국가가 유지관리한다면 토지원가에 포함하고, 기업이 유지관리한다면 구축물 계정으로 처리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우리가 맹지를 샀어요. 자, 맹지라는 것은 이제 이런 거, 도로가 여기 있는데, 자, 요런 땅을 하나 산 거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 앞에 있는 사람한테 토지를 사서 요만큼의 토지를 사서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토지 가격, 요거 구입 가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요 토지의 유지 책임이 어디 있느냐? 관청에 있대요.
관청에 있다면 자 이때는 토지에 포함해서 자 감가상각을 안 하죠. 토지로 가면은 하나 알아둘 게 감가상각을 안 하는 거는 토지하고요. 자 조금 이따 배울 건설 중인 자산 얘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이 한정된 자원이죠. 따라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은 건물을 새로이 짓기 위해서 지급된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이에요. 그럼 이건 아직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으니까 사용하지 않았고, 자 감가상각은 사용을 할 때부터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이 토지하고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자 요거 두 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거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토지의 유지비용이 이 토지의 유지비용이 관청에 있다면 토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회사가 이거를 관리해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요거는 이제 구축물로 해줘라 이 소리예요. 자 구축물로 해서 요거는 감가상각을 하는 거고 얘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거다. 그게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4번. 자 진입도로나 상하수도 공사비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한다면 토지원가에 포함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유지관리한다면 이때는 구축물로 처리한다. 자 그 다음에 2번 토지와 건물의 일괄 구입. 자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일괄 구입이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요 건물을 건물을 사용하려면 토지까지 사야 되죠. 그래서 이 토지하고 건물을 요거를 한꺼번에 샀어요. 토지 따로 사고 건물 따로 사는 게 아니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취득을 했어요. 한꺼번에. 그럼 이걸 얼마에 샀느냐? 한꺼번에 8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놓을 거냐 이거죠. 차변에 토지, 건물, 자 대변에는 현금이 8천 이렇게 나가면 얘는 얼마 얘는 얼마 이렇게 어떻게 놓을 거냐 이거죠. 뭐 토지하고 건물이니까 반씩 나눠서 4천 4천 이러면 제일 편하겠지만,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각 개별 자산이 있어요. 만약에 토지만 따로 산다면 이 토지의 공정가액이 얼마냐, 얘가 6천이래요. 그 다음에 토지 안 사고 건물만 따로 살면 얼마냐? 그럼 건물은 공정가액이 4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건물은 4천, 토지는 6천인 이 부동산을 일괄하여 8천만 원에 구입했으니까 이때는 이 8천만 원을 얘와 얘의 공정가액 비율로 안분하면 된다 이 소리죠. 그러면 어떻게 누르면 되겠어요? 자 8천만 원 곱하기 자 8천만 원 곱하기 자 토지는 6천만 원, 그 다음에 건물은 4천만 원이니까 자 요거 분의 토지 이렇게 6천 올려놓으면 4,800이 토지 가격이죠. 그 다음에 건물은 자 8천 곱하기 자 얘분의 4천, 자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가 돼요? 3,200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일괄 취득했을 때 그때는 각 개별 자산의 공정가의 기준으로 해서 안분하라 이 소리죠. 자, 그 얘기가 1번이에요.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할 경우, 자 일괄 구입한 후 기존 건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 토지와 건물의 원가는 일괄 구입 대가와 부대 비용의 합계액을 개별 자산의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 나눠라 이 소리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 토지로 건물로 우리 회사가 그대로 사용할 목적이다. 그러면은 얘는 일괄하여 구입한 8천만 원을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액 비율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면은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건물이 너무 낡았어요. 이게 너무 낡아가지고 우리 회사는 이 건물을 철거해 버릴 거예요. 철거해 버리고 여기다가 새로 신축을 하겠다. 이렇게 구입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내가 이런 자산을 이건 이제 6천 4천의 개념이 아니죠. 이제는 자 내가
토지하고 건물을 샀는데 이 건물은 헐어버릴 거다. 그리고 새로 이 건물을 지을 거다. 그러면은 자, 이걸 내가 만약에 8천에 샀다면 이때는 건물값으로는 하나도 없는 거죠. 토지가 8천 이렇게 돼요. 그러면 현금은 얼마 나가느냐? 8천이 나가죠. 그 다음에 자, 얘를 본사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얘를 철거하고 여기다가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건물의 구 건물의 철거 비용이 생기겠죠. 그러면 철거 비용이 만약에 1,000만 원이 나갔다. 그러면 현금은 9천이 나간 게 되죠. 그러면 요 철거 비용도 토지 원가에다가 플러스해라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철거했더니 철거 비용이 1,000만 원이 들었는데 철거하는 과정에서 폐자재 수입이 생길 수 있죠. 우리 건물 철거하게 되면 건물 속에서 철근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철근을 이 고물상에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300만 원을 받았대요. 그럼 그 300만 원은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폐자재 수입은 마이너스. 그러면 현금이 300이 들어온 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 토지 원가는 얼마가 되느냐? 8,700이 되는 거죠, 이게. 자, 9천이 나갔다가 300 들어오면 현금은 8,700만 나간 게 되니까 자, 토지 원가는 8,700이다. 자, 다시. 자, 우선 구 건물은 철거한다. 그러면 철거 비용도 토지 원가에 포함. 그 다음에 철거하는 과정에서 폐자재 수입이 생기면 폐자재 수입은 토지 원가에서 차감. 자, 그 얘기가 자, 밑에 겁니다. 2번. 일괄 구입한 후 취득한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일괄 구입과 관련된 모든 원가는 토지의 원가로 회계 처리한다. 다만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물의 철거 비용은 토지 원가에 플러스하고 철거와 관련된 폐자재 수입은 토지 원가에서 차감하게 된다. 이 소리. 뭐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면 되겠죠. 자, 옆에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의 본사 건물을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5천만 원에 구입하였고 기타 발생 원가는 다음과 같다. 자, 주식회사 한국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는 얼마겠느냐.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토지하고 건물로 이제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토지 원가는 얼마고, 자, 건물 원가는 얼마냐. 자, 먼저 주식회사 한국은 본사 신축을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5억에 구입했다. 50만 원에 구입했죠? 그러면 이 50만 원은 전액 토지 원가로 가야죠. 자, 그 다음에 구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면서 중개수수료가 4,000원. 그럼 중개수수료는 토지 원가에 포함해야죠? 4,000원. 자, 그 다음에 구 건물의 철거 비용으로 5,000원이 나갔어요. 그럼 철거하는 비용도 토지 원가에 포함해야죠? 5,000원. 그런데 철거 시 발생한 폐자재를 1,000원에 팔았대요. 그럼 1,000원만큼은 마이너스 해줘야죠? 1,000원은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측량비와 정지 비용으로 2,000원, 3,000원이 각각 발생했다. 자,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측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지, 땅을 평평하게 작업합니다. 그건 토지의 이용 가치죠. 따라서 토지 원가에 포함. 2,000원, 3,000원 더하면은 5,000원이 토지 원가에 포함해야죠. 자, 그 다음에는 신축 건물의 설계비래요. 그럼 건물의 설계비는 건물로 가야죠. 자, 건물로 얼마 가느냐? 5만 원. 자, 그 다음에 신축 건물의 공사비로 100만 원이 나갔대요. 그럼 건물의 공사비는 100만 원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야외 주차장 공사비로 10만 원을 지출하였다. 야외 주차장은 건물이나 토지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구축물로 별도 처리해야죠. 그래서 얘는 자, 건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축물로 10만 원 이렇게 가야죠.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토지는 얼마고 건물은 얼마냐 그랬으니까 건물은 105만 원. 자, 취득원가 토지는 얼마가 될까요? 51만 4,000원에서 1,000원 빼야죠. 그러면 토지는 51만 3,000원이네요. 자, 그래서 3번.
자, 토지는 51만 3천 원이고 건물은 105만 원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건물을 외부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럼 뭐 건물의 취득원가는 구입 가격에 구입 부대 비용 더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자가 건설한대요. 건물을 자기가 건설한다면,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 구입한 재료비나 노무비, 경비, 요것들을 모두 건물 원가에 플러스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설회사에다가 건물의 신축을 의뢰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건물을 짓습니다. 1억짜리 건물을 공사 계약을 하고, 자, 우선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현금이 1,000만 원 나갔으니까 현금 1,0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아직까지는 건물이 안 된 거죠. 지금 짓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1,000만 원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으로 4,0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이 4,000. 자, 이때도 아직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으니까 건설 중인 자산이 4,000. 자, 이제 잔금을 건물이 완공됐어요. 잔금을 5,000을 줘야 되네. 그럼 이제는 건물이 완공됐으니까 차변에는 건물이 1억 이렇게 되고, 자, 이제는 건물이 완공됐으니까 건설 중인 자산은 없어지죠. 자,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은 5,000.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현금으로 주면, 자, 여기 있던 건설 중인 자산은 여기 와서 이제 완공되면서 얘는 없어지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1억의 건물을 1,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나누어서 지급한 게 된다. 자, 이게 바로 건물의 신축. 자, 이 경우에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7페이지 4번. 자, 기계장치는 자, 구입 가격에다가 자, 구입 목적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설치 장소 준비 비용이나 설치비에 자, 시운전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거기서부터 뭐 어려울 게 없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왔느냐. 188페이지에 장기 연불로 구입했대요. 장기 연불. 자, 이제 장기 연불이라는 게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장기 후불 조건으로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장기 연불 조건으로 삽니다. 자, 어떤 얘기냐 하면은 내가 지금 이게 얼마짜리냐면 1억짜리 건물을 사요. 얘가 1억짜리 건물을 사면서 대금은 언제 주기로 했느냐? 자, 3년 후에 주기로 했어요. 자, 3년 후에 주기로 했다. 아니요, 2년 후에 주기로 했다. 이렇게 문제를 바꿔드릴게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알게 돼요. 자, 2년 있다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얼마예요? 이제 1억을 여기서 이제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금은 2년 후에 1억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직 안 줬으니까 미지급금인데 1년 후에 주기로 했으니까 장기성 미지급금이 1억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건물은 얼마냐 이 소리예요. 이때 이 건물은. 그러면은 자, 만약에 이거를 오늘 현금으로 산다면 얼마 주겠느냐 이 소리죠. 오늘 현금으로 산다면 자, 얼마에 사겠느냐 이 소리예요. 그 1억이다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2년 후에 1억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2년 후에 1억이라는 것은 지금 얼마짜리인지 모르는데 2년간의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 1억이거든요. 그럼 이걸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후불이에요. 후불. 그리고 이제 연불이라는 것은 자, 이걸 어떻게 주느냐 하면은 자, 이게 1억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얘가 5천만 원이고 여기가 5천만 원 이렇게 두 번 나눠내면은 이게 연불.
그러니까 동일한 금액을 2회 이상 나누어서 연달아 지불하면 연불. 그 다음에 일정 금액을 나중에 한꺼번에 목돈으로 주면 후불.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자, 우선 이제 이자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율. 자, 이자율이 얼마냐라고 하면은, 10%라고 하겠습니다. 시장 이자가 10%. 그럼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요걸 계산하려면, 자, x 곱하기 1 플러스 0.1에 1년, 2년. 2년. 요게 이제 1억이잖아요, 이게. 요게 1억이니까 1.1에 자승을 합니다. 그러면 1.21이 되겠죠. 1.1 곱하기 1.1 그러면은 1.21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1억을 1.21로 나눕니다. 1.21. 이렇게 나눠주면, 얼마가 돼요? 다시. 1억을 1.21. 이렇게 나눠주면 8,200. 요게 8,264만 4,628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8,264만 4,628원이 82,644, 628 곱하기 1.1 그러면은 얘가 여기 요때의 가치는 90,90,90,90,909 이렇게 돼요. 9,090만 9,090원 이렇게 되겠죠. 9,091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금액에서 또 1.21로 곱하면 1.21 곱하면은 여기가 이제 얼마가 돼요? 1억이 딱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 8,264만 4,628원인데 시장 이자가 연 10% 그러면은 곱하기 1.1을 해야죠. 1.1 요거 나온 거에다가 다시 1.1을 하면 요 금액이 1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1년 후에 요거의 1년 후의 가치는 얘고 요거의 10% 1년 후에는 1억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 장기 후불 조건으로 샀을 때 건물은 얼마가 돼요? 82,644 628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억을 줘야 되니까 장기성 미지급금이고 그러면 여기 차이 나는 17355 얘는 2년간의 이자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를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재가치 할인 차금. 자, 이게 뭐야? 2년간의 이자다 이거죠. 그럼 이제 1년이 지나면 다시 여기서 뭐가 생겨요? 이자 비용이 생기죠. 자, 이자 비용이 생기면서 이제 뭐가 없어져요?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 없어집니다. 자, 얼마가 돼요? 82,644 628 자, 82,644 628에 자, 10%죠. 1.1이니까. 그러면 얼마가 돼요? 826만. 자, 826만 4천 얼마가 돼요? 4,463원인가요? 자, 이렇게 되면서 요만큼 요게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1년 지나면 요 나머지 게 900 얼마 되겠죠? 909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없어지면은 자, 요거는 2년 동안의 이자 비용으로 없어지는 거고 건물의 취득원가는 요 놈이 취득원가가 된다 이 소리죠.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계산하느냐? 아니다 그랬잖아요. 현가표를 이용한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자, 그 밑에 나왔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X1년도에 토지를 구입하고 자, 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X1년 초에 1,000원, X1년 말에 2,000원, X2년 말에 2,000원. 그럼 이거는 장기 연불 조건이다. 이 소리죠, 지금. 똑같은 금액이 반복돼서 지급되면은 연불의 개념.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먼저 그림을 그립니다. 자, 먼저 X1년 초에 현금을 1,000원 줬어요, 이거는. 그리고 1년 후에 2,000원을 주고 1년 후에 2,000원을 주기로 했다. 이거는 이제 미리 1,000원 오늘 돈 받은 거죠. 그러면 1년 후 2,000원과 2년 후 2,000원의 오늘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연불일 때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정상연금 이론의 현재 가치를 따지는 거고, 이렇게 후분일 때는 정상원금 이론이 되는 거고, 정상원금 이론의 현재 가치. 그러면은 이 현재 가치표는 출제자가 주어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자, 정상연금의 10% 이 기간 현재 가치 계수는 1.7355 이렇게 나왔죠. 이게 정상연금의 2년의 10%. 자, 2년의 기간은 2기, 그 다음에 10%. 자, 요거의 연금효과는 1.7355 그랬어요. 자, 요게 연금의 현재 가치는 1.7355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이제 연금은 얼마씩이에요? 매년 동일한 금액이 2,000원씩 나가잖아요. 그러면 연금은 2,000원 곱하기 1.7355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2,000원 곱하기 1.7355 해주면은 3,471원이 나오죠. 3,471원이 1년 후 2,000원에 2년 후 2,000원에 오늘의 현재 가치예요. 그럼 여기에서 1,000원은 받았으니까, 자, 요 건물의 취득원가는 얼마가 돼요? 요 건물의 취득원가는 4,471원짜리다. 그리고 이제 현금은 얼마가 나갔습니까? 오늘 1,000원이 나갔고, 자, 그 다음에 미지급금이 얼마가 돼요? 자, 4,000원이 되죠? 그러면 요 차이 나는 얼마예요? 4,000원이니까 529원 나오네요. 그거는 529원은 2년간의 이자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현재 가치의 할인 차금이다. 이렇게 부르고, 얘는 이제 2년간에 걸쳐서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건물을 오늘 현금으로 사면 4,471원에 살 수 있는 거를 1년 후에 2,000원, 2년 후에 2,000원을 주고 샀기 때문에 오늘 현금으로 주고 산다면 줘야 할 금액, 이거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금액이 반복될 때는 연금 현가표를 잡고, 일정한 금액이 미래의 일시불로 나갈 때 이때는 원금 이론의 현재 가치표를 찾아주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토지를 구입하고 다음같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 1,000원 줬고 1년 후 2,000원, 1년 후 2,000원.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상 토지와 미지급금의 장부 금액은 얼마냐 그랬죠. 그러면 정상연금의 10% 이 기간 현가 개수는 1.7355고, 자, 단수 차이가 발생하면 가장 비슷한 거, 이거 정확하게 안 떨어질 때는 여기 나와 있는 해답 중에서 가장 근사한 거를 택하라 이 소리죠. 자, 그럼 먼저 토지 가격은 얼마가 된다고요? 4,000. X1년 말이잖아요. X1년 말에, 자, 토지 취득가액은 얼마가 돼요? 4,471원이 되는 거죠. 자, 4,471원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금은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2,000원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자, 4,000원에서, 자, 지금 얼마가 빠져버려요? 2,000원이 빠져버리죠, 지금. 그러면은, 자, 여기서 얼마가 됐어요? 529원. 그러면은, 자, 총 2,000원은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현재 가치에, 자, 할인 차금이 없어지면서 얘는 미자 비용이 되는데, 자, 이자 비용은 얼마가 돼요? 자, 지금 얼마야? 얼마죠? 지금 4,000원에서 3,471원. 3,471원에 10%잖아요. 그러면 자, 10% 계산하면은 347원이 이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347원은 자, 여기 이자 비용이 돼서 여기 이제 없어집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미지급금은 얼마가 없어져요? 2,000원 갚았으니까 2,000원. 없어지면 현금은 얼마가 돼요? 2,0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4,000원에서 2,000원이 죽었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얼마가 되겠느냐 계산해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얼마가 돼요? 이게 총 3, 4, 7일에서
그 다음에 529원을 더하면, 자, 이제 여기서는, 다시 3,471원에서, 자, 이제 529원을 뺍니다. 3, 4, 7일에서 529 빼고, 그 다음에 또 2,000원을 빼줘야죠. 자, 2,000원을 빼주면은, 자, 얼마가 나와요? 곱하기 또 0.1, 그러면은 1,018원 나오죠? 그래서, 1,818원. 그게 미지급금의 현재 가치다. 자, 다시. 지금 토지는 얼마였어요? 처음에. 4,471원이었습니다, 원래. 이 토지에서 얼마를 뺐어요, 지금 뺀 게. 자, 우선 일시불로 나간 돈은 1,000원 있었죠. 일시불로 나간 돈이 1,000원. 그럼 요걸 빼면은 요게 얼마가 돼요? 3,471원이 요게 이제 요놈의 오늘의 현재 가치죠. 자, 거기에서 자, 얼마가 또 줄었습니까? 자, 1.1을 곱해야죠. 여기다가 10%를 곱하면 1.1을 곱하면 얼마가 돼요? 이게 3,471원에 자, 1.1을 곱하면은 3,818원이 나오는데 이제 얼마를 또 2,000원을 줬잖아요. 여기서 2,000원을 줬으니까 남아있는 잔액은 1,818원이 남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원래대로 요 금액을 계산하면 되는데 요 금액이 계산이 어려우면 처음에 취득한 금액이 4,471원인데 여기서 이미 1,000원은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1,000원을 빼주면은 요 금액이 3, 4, 7일이 나오잖아요. 자, 3,471원이 나오는데 자, 시장이자가 10%니까 1.1을 해주면 자, 3,818원이 남아있는 돈이에요. 거기서 얼마를 갚아요? 2,000원을 갚아버리죠? 자, 2,000원을 갚아버리면 남아있는 미지급금의 현재 가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00원이 아니라, 자, 여기 4,000원에서 2,000원 죽었으니까, 자, 2,000원이 아니라, 거기서 얼마야? 자, 요걸 뺀 1,818원이 그게 답이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요게 미지급금의 현재 가치가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자, 원래 이 미지급금은 4,000원이었지만, 요 4,000원은 1년 후 2,000원, 2년 후 2,000원의 오리지널 금액이고 요게 이제 1년마다 얼마씩 죽어버려요? 2,000원씩 죽어버리니까 자, 3,471원에 10% 계산하면 3,818원이 나오고 거기서 2,000원을 갚았으니까 2,000원을 빼면은 1,818원만 남아있다. 이 소리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문제, 토지의 원가는 얼마냐? 자, 따라서 토지는 4,471원이고,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그 미지급금 2,000원의 현재 가치, 현재의 장부 금액은 1,818원,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 소리죠. 자, 근데 이 현재 가치 회계는 요거는 이제 사채를 배우고 나면 조금 더 편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잠시 이제 요거는 그냥 그대로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가시고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거냐 하면은 사채에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배울 거예요. 그걸 배운 다음에 되돌아와서 문제를 푸시면은 그러면은 요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여기 있는 개념이.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189페이지에 가면은 일괄 구입. 자, X1년초 주식회사 한국은 토지와 건물을 120만원에 일괄 구입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한 거냐 하면은 이렇게 구입합니다. 그래서 얘와 얘를 얼마에 샀느냐? 120만원에 샀죠? 자, 120만원에 구입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자, 얘는 토지는 120이고, 그 다음에 건물은 30만원짜리래요. 그럼 요거를 한꺼번에 120에 샀으니, 요거 어떻게 논해야 된다? 자, 일괄 구입 금액 120만원 곱하기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액 120 플러스 30만원 분의 120만원.
자, 그 다음에 120만 원 플러스 자, 30만 원 분의 30만 원. 이러면은 요게 전체 공정가액이고 토지고 건물이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됩니까? 120만 원 곱하기 12 나누기 15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토지는 얼마에 산 거예요? 96만 원에. 자, 그 다음에 건물은 120만 원 곱하기 30 나누기 150. 그러면 얘는 24만 원에 산 거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현금이 120 이렇게 나갔지만 자, 토지는 96만 원짜리고 건물은 24만 원짜리다. 이렇게 쪼개라 이거죠. 자, 이렇게 구하는 거를 우리는 일괄 구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공채의 고가 취득. 자, 요거는 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사요. 자, 차량 운반구를 얼마에 샀느냐? 1,000만 원에 샀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이 취득가액이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자, 채권을 구입하래요. 자, 지하철 채권, 도시철도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래요. 그러면 이때 이 채권이 얼마짜리냐? 50만 원짜리를 구입하랍니다. 요거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도시철도 채권을 50만 원짜리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된대요. 그럼 우리는 저 채권을 얼마에 사겠습니까? 50만 원에 사겠죠. 그러면 이제 자, 차변에는 차량 운반구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현금이 차값 1,000만 원하고 채권값 50만 원에서 1,050이 이렇게 나갔어요. 이렇게 나갔는데 이 채권을 만약에 이 자동차를 안 사고 차와 별도로 이 채권을 내가 내 의지대로 이 채권을 자, 증권시장에 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다른 회사가 발행한 공사채를 매입할 수 있잖아요. 다른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나 국채나 지방채를 매입할 수 있는데 이때 자, 요 채권의 오늘의 현재 가치는 얘가 45만 원짜리예요. 요 채권의 현재 가치는 45만 원. 요 50만 원은 액면금액이고,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고 저 채권만 달랑 구입하면은 45만 원에 취득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50만 원이 나간다 이 소리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얼마를 더 채권을 비싸게 사는 거예요? 5만 원을 비싸게 사는 거죠. 결국 5만 원을 비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이 5만 원은 차값에 포함해야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는 1,005만 원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채권은 자, 어떤 목적으로 구입했느냐? 그러면은 뭐 일시 소유 목적으로 구입했다. 그러면은 앞으로 배우실 거예요. 단기의 손익으로 인식한대요. 단기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단기 손익인식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다. 이런 개정 과목으로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얘는 얼마짜리죠? 45만 원짜리. 그러니까 내가 45만 원에 일반적인 금융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채권을 웃돈을 주고 내가 1,050에 샀어요. 그러면 차값은 1,000만 원인데 문제는 요 50만 원 중에서 5만 원은 채권을 비싸게 산 값이다. 그래서 이 비싸게 산 이유는 이 차를 구입해서 비싸게 샀으니까 여기 나타나는 차이, 요 금액은 차량 운반구에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 소리죠, 이게. 자, 거기 보시면 3번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국채나 공채를 불가피하게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 자, 여기서 말하는 고가라는 것은 지금 공정가액이 45만 원인 채권을 이놈의 차 때문에 고가 50만 원에 5만 원 비싸게 샀잖아요.
그러면 그 비싸게 산 돈 5만 원은 차값에 포함을 해라 이 소리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 얼마? 50. 차량 운반구가 1,005만 원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채권의 공정 가치는 45만 원이니까 요 기존 과목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당기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공정 가치 측정 금융 자산이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금융 자산에서 다시 배울 기존 과목이니까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회계는 전반적으로 한번 밀어붙였다가 다시 되돌아오면은 이때 좀 미진했던 부분이 뒤에 가서 채워져서 알게 되고 이런 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우면서 얼핏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은 일단 통과하세요. 통과했다가 저 뒤에 단원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고 되돌아와서 문제를 풀면 그때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어려워라고 이 중간중간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 우리 아까 장기 연불 조건에서 미지급금의 현재 가치라든지, 자, 지금 이 유가증권을 구입했어요. 고가로 구입할 때 요 차이라든지 요런 게 조금씩 그 미진한 게 있으면은 일단은 통과하고 뒤에서 조금 더 채워가지고 되돌아오면 완전하게 이해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10분간 쉰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